자, 이제 허리 쪽으로 넘어와서 허리 쪽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허리 쪽에 통증을 사연 보내주신 분입니다. 요즘 들어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고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여기도 아침에 허리 통증이 심한데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건 또 어떤 증상인가요? 아까 전에 그 목 영상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거는 주로 디스크다. 그렇죠. 그 이유가 저녁에 저희가 디스크 내에 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허리가 아침에 아프다. 일어날 때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 감거나 세수할 때 허리 숙일 때 아프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디스크의 손상이 있습니다. 디스크. 근데 디스크가 이제 꼭 터진 것만 디스크는 아니고요. 넓은 범위에서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인대가 이제 섬유태라는 인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섬유태 손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스크 인대 손상이라고 넓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가 터져서 그 안에 수액이 나온 것도 디스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디스크도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전체를 묶어 얘기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는 우리가 사실 뭐 여러 직장인들 포함해서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좀 이걸 견딜 수 있는 해결책. 예를 들어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초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를 좀 바꿔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이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하늘 보기, 즉 허리를 좀 이렇게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를 한 5초 정도만 좀 펴줘도 하늘 보기 하면서 그러면 디스크 내 압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꼭 우리가 뭐 한 번 운동할 때 뭐 10번씩 이렇게 움직여라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우리 하늘 보기만 뒷짐지고 하늘 보기만 해주셔도 관리를 건강한 척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런 또 허리 디스크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요건 좀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5% 내외라고 봅니다. 수술 치료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면 이제 특히 오래 앓으신 디스크 환자분들은 내가 나중에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근데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술은 우리가 다리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는 거지 허리 아프다고 수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바꿔주는 거는 우리 다리 신경을 많이 누르거나 우리 척수 중앙을 눌러서 대소변에 장애가 있을 때 이거를 살리려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꼭 득과 실이 있습니다. 득은 여기서 따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는 다리나 대소변을 장애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실은 한번 척추를 째면 신경과 인대 근육은 다 유착, 즉 들러붙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통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뭐 수술 후 옛날에는 실패 증후군 이런 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은 허리 통증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득과 실을 말하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죠. 네. 득이 큰 경우에 이제 보통 수술을 하죠. 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런 5% 내외고 대부분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부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디스크도 아뭅니다. 초기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디스크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1, 2주 내에 좋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주 보통 통증은 2주 내에 가라앉으면 병원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낫고 자꾸 아프다 아침에 그리고 더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디스크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허리 통증이 또 꼭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드린 이제 근막 통증, 여러 이상근 증후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나서 비수술 치료인 뭐 물리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 아니면 좀 더 심해지면 도수 치료, 주사 치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수술 외에 정말 요즘은 그 비수술 치료에 관해서도 정말 다양한 단계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군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또 선생님과 함께 수술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충청도에서 오셨대요. 충청도에서 오셨던 이분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책을 좋아해서 자주 산책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오래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오래 걸으면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도 조금 쉬면 다시 나아져서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허리에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방금 누구 흉내 내신 거죠? 네, 이분은 최양락.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산책을 좋아해서, 네, 쥐가 나니까 이거 하는 건데. 최양락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최양락 씨가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 증상 뭐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아마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즉 허리니까 요추 협착증이 의심됩니다. 요추 협착증. 네, 협착증은 디스크와 다르게 디스크는 이제 우리 디스크의 물질이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라면 협착증은 그 척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뭐 뼈도 퇴행성이 오고 디스크도 퇴행성이 오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거를 다 협착증이라고 부르고요.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으면 이제 다리가 땡기고 특히 밤에는 쥐가 나게 되는 그런 증세가 대표적인 협착증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착은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척추의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협착증은 우리 무릎 퇴행성 관절처럼 오게 되면 관리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피하면서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6번째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이 사연 주신 그 사연은 정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전을 오래 하면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가 아닌가 의심했는데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고 다리까지 저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완전 제 사연이에요. 저랑 완전 일치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아프거든요. 요 지금 사연, 이건 어떤 증상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대표적인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골반 근육인데 그 골반 근육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증세가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요? 네, 보통 그게 제일 많이 의심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차에서 오래 앉았다가 내릴 때도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외에 감별해야 될 거는 아마 고관절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편집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상근이랑 골반의 근육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이상근 요렇게 있죠.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나가죠. 여기요. 그리고 밑으로 신경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저 진짜 이거 완전 신기한데 저 진짜 이거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저 가겠습니다. 저 와이프도 50견 해가지고 한번 방문 네.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약간 짚어주시는데도 땡겨요, 진짜. 그거는 이제 초음파 우리가 딱 보면 초음파를 잘 보는 이제 기계도 줘야 되지만 초음파를 잘 보면 근육이 잘 보이면 아주 이쁘게. 그럼 거기다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딱 놔주면 하루 지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 이상근은 이상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을 계속 방치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이게 많이 안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근육을 제때 치료를 안 한다면 이게 이제 근육이 이제 점점 딱딱해지고 섬유화가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 돌아다니며 주사를 맞아도 뭐 프롤로 주사를 맞든 뭐 우리가 TPI 즉 근막통증 주사를 맞든 반응이 별로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고생하면서 병원을 이제 쇼핑하게 되죠. 이럴 때가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핌스입니다. 그 근육 섬유화 근육을 핌스 바늘로 깨부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재생 물질인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DNA 같은
그런 주사를 해준다면 그런 섬유화된 근육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방치하셔서 나중에 근육이 완전히 고무처럼 딱딱해지게 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와, 섬유화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오래 방치하시면 딱딱해져서 치료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네, 진짜. 섬유화된 근육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 나 이상근 이 증후군 때문에 한번 제가 내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 병원에는 그런 만성, 즉 오래돼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세요. 딴 병원에서 진단이 됐든 안 됐든 치료를 여러 주사 치료나 해보고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초음파 우리가 해보면 많이 딱딱하고 고무처럼 느껴지고 핌스 바늘로 우리가 치료해봐도 근육의 질 자체가 우리 원래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많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상근 증후군이 이렇게 많이 오는 뭐 자세, 어떤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건 대부분 이제 나쁜 자세나 습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쓰는 경우. 즉 이제 습관으로 얘기 따지면 다리를 많이 꼰다든지, 그다음에 오래 앉아서 중간중간 스트레칭 안 해주면 근육이 자꾸 뭉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쓰는 경우는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죠. 앉아서 뭔가 다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들에서도 그런 근막 통증, 즉 이상근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영상 보시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댓글들 모아서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꼭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온 국민이 재활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유재활은 함께 하겠습니다. 갑니다. 재활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으아, never die. 재활 is 계속된다. 컨티뉴. 안녕.